자, 무역 분야 취업 능력 향상. 무역 분야에 취업을 하려면은 대체로 5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대기업의 수출입 부분, 수출입 회사에 취업하는 것, 전문 무역 상사 취업, 무역회사 창업, 무역 유관기관 취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대기업 수출 부분은 과거에는 종합무역 상사라고 있었어요. 종합무역 상사는 현대상사, 삼성물산, LG 상사 이런 것처럼 대기업이 국내의 중소기업이나 국내의 물건을 해외 수출하는 것을 전문업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문 종합무역 상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기업들을 지원했죠. 한국의 물건들을 많이 수출해 라고 하는 목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종합무역 상사가 이제 IMF 되고 그러면서 이런 제도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 종합무역 상사 제도는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대기업에서는 자기네 그룹, 자기네 회사의 물건을 수출하는 그런 업무 영역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대기업 쪽에 수출하는 것이 있고, 수출입 회사의 취업. 그러니까 수출입 회사는 뭐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회사는 수출입 회사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제조를 하면서 수출을 할 수도 있고, 남의 물건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무역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문무역상사라고 해서 최근에 다시 생겼습니다. 전문무역상사는 중소무역업체 중에서 국내의 중소업체들의 물건을 받아서 해외 수출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종합무역상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수출하고 싶지만은 수출의 여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 제품 수출 전문 하는 이러한 제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건 이때는 산자부에서 했지만은 이때는 이제 무역협회에서 그 지정을 주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전문무역 상사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역회사 창업. 무역회사 창업은 그러니까 처음에 졸업하신 대학교생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역에 대한 그 선호도, 무역업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보니까 이게 3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무역업이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은 가장 큰 원인 이렇게 그 무역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거는 아무래도 요즘에 그 사람들은 해외 경험이 많죠. 해외 경험이 많아요. 뭐냐면은 그 해외 여행을 간다. 여행을 가면서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연수를 가서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요즘은 해외 인턴이나 그 워킹 홀리데이 같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은 해외 경험이 되게 많죠. 이런 경험이 많으면서 현지에 친구들을 사귀는 경우,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친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잠재적인 바이어죠. 잠재적인 바이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터키에 친구가 있어. 그리고 나는 한국에 있어. 그러면 뭐예요? 터키에서 한국 물건을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죠. 그리고 한국에서 터키 물건을 살 만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는 한국에서 니네 물건을 수입할게. 너는 터키에서 한국 물건을 수입해. 또 거꾸로 한국에서 터키에 보낼 만한 물건을 한번 찾아볼까? 터키에서 한국에서 수입할 만한 물건을 찾아볼까? 이렇게 서로 의기투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아직 젊지만 무역 창업하는 경우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유관기관 취업. 무역 유관기관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코트라,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 무역 유관기관 이렇게 무역자만 들어간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수출지원센터가 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관은 뭐예요? 사실은 수출진흥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수출진흥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무역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무역업,
그 중에서도 해외 영업원의 실질적인 현황은 어떠냐? 그러니까 현황을 보면은 해외 영업원의 70%가 그러니까 대졸입니다. 그리고 그 연봉은 상위 25%가 4,600, 하위가 한 3,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 영업 사원만 5만 명인데 10년 후에는 6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줄거나 인구가 줄거나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해외 영업 사원은 그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요 적성은 해외 영업에 필요한 주요 적성은 대인관계 능력, 신체 운동 능력 하고 그 관련 학과는 경영학과, 국제경영 및 통상학과, 마케팅 정보학과, 무역학과라고 돼 있는데 이건 관련 학과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무역을 할 때 꼭 이러한 학과들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자력공학과, 뭐 산업공학과, 내지는 자동차공학과 이런 거를 하면서 해외 영업을 한다라면 훨씬 더 페이버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런 과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한 다음에 무역을 전공하는 것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하고 관련된 학과라는 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더 유리한 과라는 건 따로 특별하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보면은 전체 모든 직업의 발전 가능성은 50%로 본다. 그럼 해외 영업의 발전 가능성은 89%입니다. 훨씬 더 높죠. 그만큼 해외 영업원의 그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평등 뭐야? 남자와 여자의 성평등이 얼만큼 이루어졌느냐 할 때 전체가 50%라면 76%. 이거는 뭐야?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해외의 바이어들과 원활한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에서 70%예요. 현재 나는 무역을 하는데 이 직업이 정말 좋아. 행복해. 하는 것이 70%라는 거는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 비하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살면서도 이렇게 높은 사람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해외 영업사원의 만족도는 70%예요. 왜 이렇게 좋을까요? 맨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역업을 하면 좋은 거 뭐예요? 품격이 좋고, 그 다음에 인생이 다이나믹하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 기회가 작고, 그 다음에 독립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직업, 해외 영업원의 자기 만족도가, 직업 만족도가 70%나 됩니다. 뭐, 이 정도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역하라고 권할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제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것 말고도 이것은 제 주관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이라고 해서 한 업종이 아니라 무역은 하나의 업종이 아니에요. 이건 장사하는 방법이에요. 무역에는 뭐예요? 배, 비행기, 조선,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삼겹살, 과자,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 것이죠. 그래서 해외 만족도 70%나 된다. 할 만한 직업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무역하고 관련된 자격증은 우선 그 국제무역사가 있죠. 그다음에 무역영어 1급이 있어요. 이거는 주로 기준이 뭐냐? 대학교 졸업한 정도의 사람들이 뽑을 수 있는, 응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역관리사, 무역영어 3급. 요거는 경영고등학교, 상고, 그러니까 과거에 상고, 정보통신고에서 나오는 고졸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응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역관리사, 무역 3급이 있습니다. 국제무역사는 무역협회에서 하고, 무역영어 1급, 2급, 3급은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왜 2급은 따로 떼어놨느냐? 요게
여기하고 중간에 좀 애매모호하니까 이렇게 따로 떼어놨을 뿐이지 사실은 요쯤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CDCS 요거는 국제공인 신용장 전문가이고 외환 전문력 1종, 외환 전문력 2종 해갖고 요거는 금융 분야, 무역하고 관련된 금융 분야에서 필요로 한 자격증. 그러니까 어디서 필요해요? 은행이겠죠, 은행. 은행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 외환 파트 있죠, 외환 파트에서 주로 필요로 하는 그 자격증들이죠. 그 다음에 수익관리사는 그 수입업 협회에서 주관합니다. 주로 수익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식을 검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산지관리사는 FTA 아시죠?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이것이 지금 한국이 지금 한 30개에서 40개 나라하고 FTA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FTA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물건이 진짜 한국에서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거 증명해봐 했을 때 이 원산지 증명, 이 원산지 증명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와이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원사가 한국산이 아니죠. 원사는 한국산이 아니고 카자흐스탄산일 수도 있고 인도산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염색을 한국에서 했을까요? 한국에서 안 했겠죠. 중국에서 했겠죠. 뭐 그러면 한국에서 봉제를 했어. 그러면은 이것이 한국산이야 아니야 라고 따지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좋아, 그러면 이것이 100원이야 100원인데 30원어치는 카자흐스탄에서 왔고 20원어치는 중국에서 왔고 50원어치는 한국에서 했어. 그럼 이 전체로 보면 가격에서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걸 한국산으로 봐야 돼 마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럼 그거를 FTA 원산지 증명 각 나라, 한미 FTA면 한미 FTA, 한 EU FTA면 한 EU FTA 각 나라마다 그러면 원산지 증명 셔츠가 30%일 때 한국산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한 EU FTA에서는 30%일 때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게 나라마다 다 틀려요. FTA마다 다 틀려. 그럼 그거에 맞게 이것이 한국산임을 증명해주고 그것을 꾸준히 증명과 관리를 해주는